9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 사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건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처분 기입 등기 말소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니까, 위 강제경매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소멸했다는 것은 돈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피담보 채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상의 등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던 소외 조합 명의의 각 건저당권보다도, 그러니까 아마도 조합이니까 이제, 농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보니까, 여기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말소됐다, 이게. 집행법원에 촉탁으로 말소됐다는 그 아마도 이걸로 미뤄봐가 저당권 이후에 순수하게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면 이게 촉탁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무효래요. 네. 왜냐면 이거 허당이에요, 허당인데 왜 이걸 죽여버렸냐, 할 것이고, 피고가 보니까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가처분 등기권자는 그 말소 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말소됐잖아요. 그죠?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원고 나와 있는데, 원고 낙찰자 원고입니다. 법원이 위 가처분 기입 등기 회복 등기는 환장해버려요. 말소시켰는데 나중에 또 회복하라고 말하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하니까 회복 등기, 우리 이런 꼬라지, 이런 경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적상고 장고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은 괜찮아요. 만약 기간이 해봤자 7, 8개월은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소송으로요, 이게 결정이다 보면요, 대법원 같은 마로 나가, 결정이요. 근데 소송 같은 경우 가나 다입니다. 이 다로 진행되면요, 재수 없으면 2년, 3년 걸려버린다. 더 이상 더 걸려버린다니까. 그러면 경매 한 건 낙찰받아가지고, 그럼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말이야. 완전히 2, 3년 동안 피말리는 그런, 이거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죠? 법률심이다 보니까, 내가 법률적으로 이거 자료, 서류 꾸미는데 좀 약해. 그럼 어떻게 변호사 선임 만나면 또 이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기입 등기, 회복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 환장해버린다니까. 너 한마디로 낙찰자는, 가처분 기입 등기에 대해 가지고, 협조를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있네요. 원고가 낙찰자거든요. 피고는 가처분권자입니다. 가처분 기입 등기 회복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환장해버려가지고. 승낙해라, 이거.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가처분권자가 보니까, 97년도 12월 9일자로 확정된 사실, 이게 판결 확정됐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위 소유권 등기 청구에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방송에서. 가처분했어. 근데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아까 네이버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건을 열람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열람됩니까? 열람 방법 없어요. 가처분권자가 말이죠. 본안 소송 제기했다면요, 등기부등본상에 그 사건 번호가 명기 표시되는지 압니까? 표시 안 돼요, 봐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거 열람하냐고. 근데 그 글 작성한 사람도 보면 좀 깝깝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충 다른 데서 복사해가 붙이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그 작성한 블로그는 안 봐요,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 이분들이 작성한 블로그는 제가 찬찬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작성한 자료는 좀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 그러니까 성소했는지 패소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첫 번째 봐가지고 소재기 여부를 알 수 있냐. 두 번째 봐가지고
성패를 알 수 있냐 이거지. 모르잖아. 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들어가. 지 대가리 깨지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똥바가지 뒤로 팍 쏜다니까요. 우리가 경매 투자하다가 제가 간혹가다 방송할 때 이런 이상한 표현 써줘요.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봐가지고 아직 표면적으로 나 경매 투자해가지고 얼마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 안 해서 그렇지. 예. 뭣도 모르고 그냥 깝죽대는 거야. 깝죽대다 보니까 안 되는 쌍코피 터져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뭐 돈 까먹는 게 지치돈 까먹지 뭐 저랑 관계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열받을 필요는 없어요. 열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 봐가지고 뭐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해가지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요한 거입니다. 무효인 피고에 대해서는 가처분권자입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무효인 것으로서 말소될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완전해버린 거지. 낙찰자 완전히만. 경매 하나 낙찰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이게 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 하다못해 희망적인 메시지라도 딱 날라오면 괜찮은데 야 낙찰자 네가 소유권 가져간 것은 뭐야 무효 따라서 말소해버려. 물론 또 그렇습니다. 말소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방법은 있어요. 또 본인이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의란 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자기는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법원에 직권이 말소 촉탁을 해서 말소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가처분이 다시 소송해가지고 이게 대법원 97-26,104 해가지고 야 정너의 소유권은 무효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무효야 그럼 어떻게 다시 소유권은 뭐 언론은 뭐 갔겠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뭐 낙찰 받고 나서 법원에다가 대금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금 납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배당, 그죠? 이때는 아마도 97년이니까 배당 기일이겠다, 그죠? 배당 기일 지정해서 배당을 해준다고. 그럼 배당 기일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들 있죠, 그죠? 정은 뭐다? 배당 기일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들, 야 일로 와봐, 당신들 배당 받아간 것은 뭐여? 봐가지고 우리 이런 짓거리 하려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대요. 반환을 자, 보시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자, 이 이야기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기일 안정현이가 배당 받아갔어요. 그러면 정의 사람이 안정현한테, 야, 안정현이 와. 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소유권이 무효가 됐거든. 그래서 그럼 너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야. 알았어. 돌려줘. 안정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돈 없어.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면 어떡 합니까? 알았어. 그럼 정은 뭡니까? 또 안정현을 상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야. 소송 제기하면 뭐 할 낀데 봐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할 어떤 채권이 없으면요.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있잖아요. 여러 수백 장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 집행할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려줘 했을 적에 안정현이가 못 돌려줘 그러면 분명히 지 명의로 된 재산 전부 다 빼돌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분 말은 낙찰받고 나서 후다닥 담당 경매해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요 당시에는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경매법정에서 보여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97년, 이게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보여줬는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보여줬다니까요. 경매법정에서. 근데 97로 다로 나가니까 뭐 90년대 이 물건 낙찰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경매법정에서 따다다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야 이게 이 저당권이 이게 허당이야 뭐야. 그러니까 경매 헛공부한 거지. 뭐 대충 한 거지. 저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하자 맨날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아우. 지금도 이 영상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뭐 어쩌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발 좀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죠? 가지고 아유 플라밍고님 감사합니다. 봐가지고 구독자 지금 오늘자로 9,000명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10,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 9,000명 딱 넘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10,000명 되면 저기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 뭐 이벤트를 어떻게 하나 저는 이게 전혀 몰라요.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사무실에 제가 쓴 그 졸저
실전 경매 엑스파일 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할 적에, 10,000명 이벤트 할 적에 이 엑스파일 책을 한 권 드릴까?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전화상으로 한번 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면 제가 또 막바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하고 전화 통화 되거든요. 제 채널에 제 휴대폰 번호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9,000명 되는 게 대단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또 플라밍고님이 또 거금을 기척을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게 쉽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 지금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뭐 없어도 됩니까? 뭐 들어있어야지. 개뿌리를 없는데 뭘 쉽게 해버려봐가지고. 또 이와 관련된요, 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유사사건이, 요 사건 번호 하나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 해가지고 대법원 97-25,521호 판결 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인데, 자, 보세요. 경락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이것도 조합이네. 조합 명의의 각 건저당권보다 후순이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것도 이루어진, 이게 판결문 내용이 보면요,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 아마 또 보니까 대법원에 계신 분들도 보니까 카피를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 이거 똑같은 사건이니까 카피 뜨면 되잖아요. 그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 기입 등기,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 여기서는 가처분 근데 원고로 되어 있네. 원고는 위 말소 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죠? 이런 이와 관련된 이게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경매 신청 누가 했냐 해가지고요. 경매 신청 누가 했죠?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B라는 사람이 무슨 가처분 등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자가 C가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지요. 자, 이랬을 적에 확 역전시키는 방법 뭐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어떤 검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봐가지고 C가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봐가지고 경락 당시입니다. 경락 당시 이미 소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매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걸 말소시켜 버려요. 돈 갚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은, 그러나서 저당권 그대로 놔둬버려. 말소시키면 이제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 말소 관련된 서류를 채무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아이고 가지고 나 바빠서 저당권 말소 못 시켰다 이러면 여전히 최선순위 A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 그 또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상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이게 장난칠 수 있으면 얼마나 장난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럼 별론을 하고요. 별론을 하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 말소 안 시켰다. 근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 최선순위에 설정이 일자가 이렇게 돼 있다더라, 낙찰 받았다더라. 그럼 당연히 C가 경매 신청하니까 D라는 사람이 낙찰 받고 나서 똑같이 이걸 말소시켜 버리겠죠. 그죠? 말소시켰을 때 B 입장에 봐가지고 으이씨 하면서 가처분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 앞에 A 저당권이 이 피담보 채권이 한 푼도 없잖아. 이게 형식상의 저당권이잖아. 몰랐어라는 게 D 입장에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있죠. 뭐냐면요, 이제 만약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낙찰 받고 나서 당장 담당 경매에 쫓아가. 물론 이제 받고 나서 막바로 가면 이제 안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경매할 당시에 경매법정에서 딱 비치돼 있잖아요. 그죠? 낙찰 되자마자 확 가서 집행관이 담당 경매에다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낙찰 받고 나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오후쯤 해가지고 계장님 이거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해봐도 됩니까? 없어. 그럼 가세요. 가셔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어떤 것 봐가 이 A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가 이 사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채권 계산 제출했다면 알았어 어떤 마음 놓고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채권 계산 제출 안 했다 이랬을 적에 이 사람에 대해 연락해가지고 우리 피담보 채권액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매각 불허가 신청해서 내가 얼른 빠져나와 버렸는데 이거죠. 제가 볼 적에는요 경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 불허 결정을 잘 받는 사람이 경매 참 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덕지 없이 담당 경매계 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그런 사람들 경매 고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찌질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뻑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 방법 뭐니까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뭐 감사 받았을 적에 이 사람 매각 불허가 결정 왜 내렸냐 이것 때문에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렸다 하면요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 봐가지고 뭐 당연히 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보셔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십시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경매 시장도 살아난다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요. 그럼 경매 물건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가 당장 입찰 들어가서 낙찰 못 받지요. 낙찰 못 받는다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매번 낙찰 받으면 그렇게 많이 돈 벌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돌아가실 때 싸질머지고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탄탄하게 가지고 어떤 자기의 실력을 쌓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보니까 또 나와 있네. 이게 또 제가 2페이지로 나눠서 했네요. 가처분 권리자인 원고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이것도 모르잖아요. 본안 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아 이겼는지 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관계인들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 알 방법 없어요. 그에 비해서 원고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죠? 피고 낙찰자입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환장해버립니다. 가처분 기입 등기, 회복 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 좀 말소하고 그럼 또 낙찰자 입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못한다 그러면 또 변호사 선임하면요. 또 변호사 비용 또 나가 깨지는 거야. 이놈의 말이 경매 투자해서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돈이 어마한 대로 실실실 빠져나가 버리는 이거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자, 이 사건입니다. 이제 남부 사건인데요. 이게 2008 타경의 3,463호. 이 사건도 참 기가 안 차는 기도 안 차입니다. 기도 안 차.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빌라인데요, 빌라. 이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 내용도 아마 지금 제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건 그대로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이건 이제 우리 2기지 않습니까? 3기에서도 이거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도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A가 소유권자였는데 봐가지고요. B가 가처분 등기했네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B라는 사람 가처분 등기했다.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저 집 가처분 할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비용 들여서 가처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 내용이 뭐냐면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B가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은행이가 돼요. 말소했는데 그럼 요 A 이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B 입장에서 보면 갑한테 돼가지고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갑자기 갑에서 소유권이 A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야야야 이거 말소해라 말소. 이게 이제 이 가처분의 어떤 소위 피보전 권리였습니다. 자기네를 채권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말소를 안 시키고 말이야. 또 그냥 소유권을 C 앞으로 우당땅땅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또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봐가지고 집에 가처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방 내면 방 빠지면 방 죽어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D 임차인 열받아가 시에서 강제임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건 대지권은 제외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 지분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땅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세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해 가지고 각 호수의 어떤 뭡니까 대지 지분 있잖아요. 지분이 이전되더라고. 지금 제가 어제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쩌 좋아요. 이라는 사람이 9,687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기분 좋죠. 소유권 취득해버렸어. 아주 낙찰 받아가지고. 이 낙찰 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게 언제나 2010년 4월 2일입니다. 빠방. 근데 엄마야 갑자기 보니까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이 사람이 말이죠. 소유권을 빡 상실해버렸어. 언제? 2010년 4월 28일입니다. 며칠 만에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까? 26일 만입니다. 26일 만에 소유권을, 이거 등기부등본 좀 더 보여드릴게요. 26일 만에 소유권을 빡, 그것도 뭡니까? 9,687만 원 같으면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고 등기 비용 내고 하면 한 1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1억 이상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대금 납부했는데 소유권 상실했다 하더라. 그러면 당해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 내니까 이 임차인 이분한테도 당신 배당받아 부당이득에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거금을 쾌척을 했다가 26일 만에 빠방 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해가지고 맨날 에빌링. 이 사건 이제 등기부 내용입니다. 등기부 내용인데 보니까 잘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막 아무거나 막 순풍순풍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마 이 물건 전 소유자 갑인데 갑에서 이게 A 앞으로 소유권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처분했는데 누가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죠?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는 가처분되면요 항상 이 피보등 권리 보셔야 됩니다. 피보등 권리 이게 뭐냐 이게 채권자죠. 가처분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뭔데?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사회행위가 뭐냐 하니까 중소기업은행 채권자잖아요. 그죠?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뭐다?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A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린다는 거 뭡니까?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인데 이거 말소하라 이거지. 예. 말소 청구권인데 아이고 덧붙여가 C 앞으로 소유권을 빡 넘겨버렸어. 넘겨버리고 여기 또 여기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임차인인데 이분이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9,687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요. 2020년 4월 2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13번인데 소유권 말소 이전 이게 전부 다 주말 등기 다 말소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순위번호 15번 보니까 1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왜? 가처분에 의한 실효. 그러니까 말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0년 4월 28일이잖아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4월 2일 날 소유권 이전했다가 아이고 이 양반들 좀 한 두어 달 정도 놔두지 말이지. 한 두어 달 정도 말이죠. 나 경매 낙찰 받았다. 소유권 취득했어.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기면 좀 놔두지 말이지.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당땅땅 해가 막 그냥 확 소유권을 뺏어왔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날짜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소유권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한 게 2010년도 4월 달인데 2006년 2월 9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2006년 2월 9일이 뭔가 해가지고 한번 뒤져봐도 이게 없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가처분하니까 아까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처분했다. 그러면 아마도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때 아마 본안 소송 제기해가지고 요때 본안 소송 제기해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 소송 제기해가지고 얘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소유권 관계가 제가 등기부등본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등기부등본 다 못 보여드리는데
예,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보면, 잠깐 지워버려야겠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갑이 소유자입니다. 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처분 해버렸어. 이거 죽여라, 가처분.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덕분에 B 앞으로 또 소유권을 또 넘겨버렸어. 소유권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예를 들어 편에서 C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뭐 가는 1억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단 말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게 아마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이제 26일 만에 말이죠. 가처분이 실효로 말소시켰잖아요. 그죠? 말소시켰는데 말소 대상이 뭐냐 이게. 이게 실제 등기부 등본부 이게 말소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거 자체도 죽고 요것도 죽고 세 건이나 다 이게 말소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 소유자를 원 소유자 가보로 이렇게 딱 세팅 시켜놓은 상태에서 아마도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걸 또다시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만요.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이런 유행의 사건이 지금 현재도 발생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휙 들어갔단 말이죠. 그냥. 아이고. 응? 돈 1억 원이라는 금액 말이죠, 그냥. 요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매정보지상에 보면 취하로 돼 있죠, 취하. 경매정보지상에. 최종 결과 이후에 취하, 이거 아니면 취하된 거 아니야. 이게 아주 엉터리 봐가지고.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이 대지권 매각이 제외인데, 이게 요건 이제 구로동 570-2 해가지고 제가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토지 등기부는 따로 있고,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토지 지분이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니까 대지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땅이 없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공동주택이 있는 그 요 땅입니다. 요 570-2. 여기 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발급받아 보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대지 지분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구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없고. 이게 경매 취하된 게 아닙니다. 예. 취하된 게 아닌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이거 제가. 잠깐만요. 이걸 제가 일반 모드로, 교육 모드로 바꿔야 돼. 이게 실명이 나와. 네. 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박모 씨 이분이 8천만 원인데,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인수로 나와, 여기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매각 물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또 매각 물건 명세서 보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요, 믿을 바는 못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돼요. 이 보시면 또 나와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폼으로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보시면, 등기부상 갑구 5번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임! 이렇게 했어요. 부담이래요, 봐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올릴게요. 올려보니까. 대지 사용권 없는 건물만의 매각임, 토지는 타인 소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다니까요. 이게 법원에서도 이게 완전히 엉터리로 작성한다니까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낙찰받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낙찰받아가 자기가 소유권을 유지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요, 토지 등기부등본상 또 토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 뭐,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배당 비일날 배당 받아간 배당 요구 채권자들은 누구냐? 임차인하고 압류권자겠죠. 그죠? 임차인하고 압류권자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해내놔라. 이런 식으로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요. 이 사건이 보면요,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낙찰자는 소유권 상실했고, 이제 구로동 402호입니다. 402호. 요 사건에 또 연이어가 또 경매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여드릴게요. 구로동 402호인데, 이 역으로 2011 타경에 54,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로동 402호잖아요. 402호죠. 402호 해가지고, 여기 또 보니까 이분이 유모 씨라는 분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부등본상에 뭐 가압류 이렇게밖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보세요. 이 보시게 되면요. 아까 박모 씨라는 분이 전세금 8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지금도 앉아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 받고 이제 끝나버렸겠죠. 아마도 이제 이 건으로 밀어봐가지고 이제 전 낙찰자는 임차인에 대해가지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근데 그렇게 하면 쉽지 않잖아요. 봐가지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임차인한테, 너 부당이득 반환 해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거 내용 정리 띄우고, 아이고, 우리 제발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가 피곤하게 안 살기 위해서 뭐다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뭔데? 공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요, 공부하시다 보면요, 치매 안 걸립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가 치매 걸리고, 하면, 이거 자식들이 버린다니까, 공부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맨날 뭡니까,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방송 밑에다가 말이죠, 신사임당 수북이 깔아놔 봐봐요. 너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지는 그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매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고민들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전상 6월 23일 날입니다. 그때 알쏭달쏭 가처분 등기인데요. 여기 내용은 이제 민법 548조, 민법 548조입니다. 요거 제가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요것도 민법 548조 조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법 548조입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하고 또 원상 회복, 요 나왔어요. 요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언제입니까? 2023년 6월 23일 날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